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고 잠시 후 한일 외교장관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일본의 태도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 기대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모든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태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대응,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또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진단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문자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저희 토론에 얘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분위기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점점 더 강경 대응으로 가고 있고 네. 근본에 우리가 그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 전략을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 정권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그런 것들을 내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에 이것이 과거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그리고 지금은 국가 간의 의제 문제로 이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일단은 양국 간에서 상당히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추가 보복 전에 두 외교장관이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본의 좀 태도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교는 오히려 협상은 내면적으로 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데 네. 일단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외교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서로 양보하고 밀고 당기는 것은 마쿠 협상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일본의 아베 어떤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조로 봤을 때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고 물론 이 또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금 만나는 것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통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의제도 아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만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정부 차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응 대책을 네. 국민들한테 내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오늘 이런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원활하게 안 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뭔가 미국이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미국은 제3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안보 동맹으로서 한미일 외교 그리고 한미일 안보 동맹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보면 경제와 안보는 별개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것이 자본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금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론적인 얘기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이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 수준이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돕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의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격상은 되고 있지만 미국이 봤을 때 본인 어떤 자국의 이익에 침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하기보다도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기보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두고 본다고 봅니다. 네, 어제 우리 의원단이 이제 일본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글쎄 뭐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는 네. 이것이 의원외교 차원을 저는 벗어났다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네. 드렸듯이 네네. 우리도 불매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나섰다는 것은 이 의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미 확대됐기 때문에 의원외교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여러 의원들 10여 명이 지금 뭐 윤상현 외통위원장부터 해서 강창일 의원연맹 회장을 해서 일본에 가서 지금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분들은 의원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국민의 의견, 정부의 의견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고 우리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해의 폭은 넓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바로 내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큰 결정이 있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그런 입장을 바꾸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일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 이제 청와대가 일본에 대해서 좀 경고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네.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수위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적인 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수위는 있지만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다급하다. 네. 그리고 위기감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이 있고 기술력이 앞서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30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전망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경제적인 타격을 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이런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언사를 통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제 손자병법에 나왔듯이 일본과 우리가 무역 전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벌이게 된다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은 수출입 문제뿐만 아니고 일본의 보증 연말에 다가오는 보증 문제도 상당히 지금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것을 타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본은 갈 때까지 가겠다. 그리고 일본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 이상 우리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강한 언어로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지소미아 파기 카드도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소미아는 한 30여 개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네. 1.5초 정도 내에 모든 예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과 관련된 것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말고도 미국의 정보를 일본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본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압박 전술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소미아가 우리가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30여 개 정도의 어떤 지소미아 연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트워킹이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런 안보까지 끌어가면 이것은 결국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개입해서 막아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협상 카드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네. 그 민관전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방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의제로 이미 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수준에서 해결된 건 지난번에도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고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최재성 위원장이 이것을 위원장을 맡고 그 반열에서 지금 또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네. 필두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해보겠다. 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일본이 그렇게 기술력을 앞세워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소재 부품을 단기간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 간의 전쟁은 경제 전쟁이지만 결국은 군사 전쟁도 될 수 있고 네. 올코트 프레싱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했습니까? 열린 생태계로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지난번에 일본의 민주당에서 발족했던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